문재인 대통령께서 2012년 대선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보고서를 많이 보고 계셨을 텐데 그때 실패하고 한 4, 5년 지나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게 이제 주요한 의제만을 보게 되지 않으실까. 아니 전해철 의원님 나오셨기 때문에 이게 안 여쭤볼 수는 없는데 삼철 그러잖아요. 사실. 삼태기도 아니고. 아니 근데 그 얘기는 무성한데 그 실체가 도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제가 삼철 프레임보다는요. 그 전에 제가 이제 많이 당하고 또 제가 설명하는 악의적 프레임 예를 드는 게 친노 패권입니다. 패권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어떤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서 사익을 추구하는 그게 이제 친노 패권, 친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네. 그 프레임을 저는 이제 극복을 굉장히 하고 싶었고 왜냐하면 단순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정치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나 철학을 계승하겠다. 주장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그것을 친노 패권이다라고 이제 매도를 해버리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실제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 친노 패권 이후에 이제 나온 거의 프레임이 이거 프레임에서 벗어났는데 그다음에 나온 삼철이 게 나온 이제 거예요? 삼철이었습니다. 삼철이 더 이제 악질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더 힘든 프레임 아니에요? 반론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삼철보다도 이제 친노 패권 사실 저는 그 당이 아니라도 잘 몰라요. 왜 친노 패권 저렇게들 난리인지. 근데 실제로 안철수 씨는 그래서 나갔고 또 지금 국민의당 의원들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 어느 정당에서나 서로가 이제 정파를 만들거나 또는 필요한 뭐 당권을 위해서나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친노 패권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강하게 걸어가지고 공격을 했던 것은 보면 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것을 주장하고 또 활용하고 공격하기에 마땅치 않을 때 이 프레임을 이용했거든요. 물론 이 친노라고 이제 소칭 이야기되는 분들이 조금은 응징력이 강하고 조금 더 결속력이 있는 부분은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로서는 패권을 추구한다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에서나 또는 다른 일에 있어서 그런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만들어내는 논리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아무튼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아니, 그렇다면 뭐 대선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 삼철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비난이 많거든요. 이 말은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누가 만들어낸 거죠? 제 기억으로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2012년 대선 즈음 해서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노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그 같은 맥락에서 삼철을 이야기를 했죠. 삼철은 이제 이호철, 저 양정철 세 사람이 철자 이름이 이제 다 따서 삼철이다라고 하면서 이 삼철을 또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활용한 게 비선이다. 그다음에 아까 옛날에 50 때 3허가 있었잖아요. 그 연상되는 거죠. 제가 삼철을 왜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현재 있는 처지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도 다 틀리고. 그런데 그걸 다만 철자가 있다 해서 삼철을 이렇게 묶어서 규정 짓는 것은 이름에 철자 하나 있다고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그냥 묶었다고. 아니 그럼 실제로 세 분이 가까운 사이는 아니에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면 실제로 이호철 이제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스러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지판이나 또는 이제 어떤 그 근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초연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정부에 근무한 이후로 정치권과는 거의 관계를 맺지 않고 물론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계가 각별하지만 정치권에서 늘 한 발이 떨어져 있는 분이고요. 또 저야 이제 현실 정치를 하고 있고 뭐 당에서도 이제 현재는 직책을 맡고 있고 뭐 최고위원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양정철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현실 정치는 하지 않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함께 책을 쓴다든지 또 메시지를 정리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2012년 이후에 쭉 이렇게 도와주고 함께 했었거든요. 네팔에도 함께 가시고. 네팔에도 함께 가고 그리고 책도 호주도 같이 갔어요. 그런 면에서 그 각 철이 찬 위치가 틀리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함께 모아서 또 이야기할 때 그냥 측근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뭐 비선실세 나쁜 이미지를 하니까 저로서는 이제
그런 프레임의 정치는 그만하면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뭐 가까운 사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 저는 이제 가깝습니다. 친할 수는 있죠. 예. 세 명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호철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할 때 가장 좋아하던 분이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분이야말로 진짜로 여러 가지가 뭐 자유로운 영혼 뭐 그런 얘기도 그렇기도 하고 정말 그분은 더 공사가 분명한 분이었고 양재철 전 비서관은 이제 제 후배지만 또 많은 이런 현실에 대한 그 정무적인 이런 감각이 좋아서 자주 보고 이야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 곁에서 어려운 시기에 같이 이제 양재철 비서관이 하고 있어서 당연히 자주 보기도 하고 만나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또 삼철 논란이 벌어진 건 뭐 맞죠? 그러면서 지금 이호철 전 비서관하고 양정철 씨는 좀 떠났습니다. 뭐 전해철 의원은 떠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전직 의원이신데. 원직을 사퇴하면 떠날 수 있죠. 이호철 전 수석은 정말 이호철 전 수석답게 딱 대선 끝나자마자 나는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떠난다 그렇게 이제 가버린 거고요. 양정철 전 비서관은 사실은 조금은 고민을 했었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애초에 그래도 가장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알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 보좌할 수 있는 여건과 지위에 있으니까 함께 일을 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이제 그 비선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거기 합당한 자리와 위치에서 일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양재철 전 비서관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프레임이 계속 있다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렵고 차라리 확실하게 비껴나는 게 그 프레임을 깨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 직책도 맡지 않고 이제 국내에 있는 것보다 외국에 나간 게 낫다 그래서 이제 갔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완전히 벗어나려고 그러면 의원직을 그래서 사퇴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현재 그냥 의원이니까 네. 저로서는 이제 의원으로서 당에서 필요한 일을 하고 다만 이제 좀 통합과 화합 포용의 정부가 되는 데 있어서 측근이 가면 그것에 좀 누가 될 수 있거나 그런 이미지에 맞지 않는 것이 된다면 예. 저도 기꺼이 그런 자리는 안 가는 게 낫겠다. 아니 그 사실 측근이라든가 실세라든가 이런 거는 비선에서 활동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정식으로 직책을 맡아서 함께 일하는 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네. 그렇다면은 전해철 의원께서 이제 법무부 장관 가도 문제 없는 거죠. 네. 이게 판도라에서 그냥 잃어버릴까요 한번? 우리가 민다고 될까요? 우리가 밀면 오히려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지난번 저 전병원 의원 지난번에 진짜 정무수석도. 전병원 네. 의원 오셨을 때 막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진짜 그 다음 주에 청와대로 가셨거든요. 저분이 원래 비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의외인데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게 그러면 아마 이제 판도라를 서로 출연하려고 서로 출연하려고. 큰일 판도라를 나겠네요. 모니터 하나 봐요. 그럼 재선에서 교통정리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임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 삼철 얘기 들었을 때는 황당하셨겠습니다만 이제는 뭐 그 프레임은 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그렇게 활동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대선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좀 더 자유스러워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할 말도 할 수 있고 하는 면에서 이제 그 삼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새롭게 필요한 것도 찾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네. 라고 하면서 이 삼철을 또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활용한 게 비선이다. 그다음에 아까 옛날에 말씀드린 50대 3허가 있었잖아요. 그 연상되는 거죠. 제가 삼철을 왜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네. 현재 있는 처지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도 다 틀리고. 그런데 네. 그걸 다만 이름이 철자가 있다 해서 삼철로 이렇게 묶어서 규정 짓는 것은 이름에 철자 하나 있다고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그냥 묶었다고. 아니 그럼 하는 것은 실제로 맞지 않다. 세 분이 가까운 사이는 아니에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면 실제로 이호철 이제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스러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지판이나 또는 이제 어떤 그 근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초연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정부에 근무한 이후로 정치권과는 거의 관계를 맺지 않고 물론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계가 각별하지만 정치권에서 늘 한 발이 떨어져 있는
분이고요. 또 저야 이제 현실 정치를 하고 있고 뭐 당에서도 이제 현재는 직책을 맡고 있고 뭐 최고위원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네. 양정철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현실 정치는 하지 않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함께 책을 쓴다든지 또 메시지를 정리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2012년 이후에 쭉 이렇게 도와주고 함께 했었거든요. 네팔에도 함께 가시고 그랬죠? 네팔에도 함께 예. 가고 그리고 책도 호주도 같이 같이 쓰고. 갔어요. 그런 면에서 그 각철이 찬 위치가 틀리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함께 모아서 또 이야기할 때 그냥 측근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뭐 비선실세 나쁜 이미지를 하니까 저로서는 이제 그런 프레임의 정치는 그만하면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뭐 가까운 사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 저는 이제 아니 가깝습니다. 친할 수는 있죠. 아니, 예. 세 명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호철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할 때 가장 좋아하던 분이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분이야말로 진짜로 여러 가지가 뭐 자유로운 영혼 뭐 그런 얘기도 그렇기도 하고 정말 그분은 더 공사가 분명한 분이었고 양정철 전 비서관은 이제 제 후배지만 또 많은 이런 현실에 대한 그 정무적인 이런 감각이 좋아서 자주 보고 이야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 곁에서 어려운 시기에 같이 이제 양정철 비서관이 하고 있어서 당연히 자주 보기도 하고 만나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또 삼철 논란이 벌어진 건 뭐 맞죠? 그러면서 지금 이호철 전 비서관하고 양정철 씨는 좀 떠났습니다. 뭐 전해철 의원은 떠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전직 의원이신데. 원직을 사퇴하면 떠날 수 있죠. 이호철 전 수석은 정말 이호철 전 수석답게 예. 딱 대선 끝나자마자 나는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떠난다 그렇게 이제 가버린 거고요. 양정철 전 비서관은 사실은 조금은 고민을 했었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애초에 그래도 가장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알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 보좌할 수 있는 여건과 지위에 있으니까 함께 일을 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이제 그 비선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거기 합당한 자리와 위치에서 일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양정철 전 비서관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프레임이 계속 있다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렵고 차라리 확실하게 나는 게 그 프레임을 깨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 직책도 맡지 않고 이제 국내에 있는 것보다 외국에 나간 게 낫다 그래서 이제 갔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완전히 벗어나려고 그러면 의원직을 그래서 사퇴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왜냐면 의원이니까 네. 저로서는 이제 의원으로서 당에서 필요한 일을 하고 다만 이제 좀 통합과 화합 포용의 정부가 되는 데 있어서 측근이 가면 그것에 좀 누가 될 수 있거나 그런 이미지에 맞지 않는 것이 된다면 예. 저도 기꺼이 그런 자리는 안 가는 게 아니 낫겠다. 그 사실 측근이라든가 실세라든가 이런 거는 비선에서 활동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정식으로 직책을 맡아서 함께 일하는 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네. 그렇다면은 전해철 의원께서 이제 법무부 장관 가도 문제 없는 거죠. 네. 그게 판도라에서 그냥 잃어버릴까요 한번? 우리가 민다고 될까요? 우리가 밀면 오히려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지난번 저 전병원 의원 지난번에 진짜 정무수석도. 전병원 네. 난리인지. 근데 실제로 안철수 씨는 그래서 나갔고 또 지금 국민의당 의원들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 어느 정당에서나 예. 서로가 이제 정파를 만들거나 또는 필요한 뭐 당권을 위해서나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친노 패권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강하게 걸어가지고 공격을 했던 것은 보면 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것을 주장하고 또 활용하고 공격하기에 마땅치 않을 때 이 프레임을 이용했거든요. 물론 이 친노라고 이제 소칭 이야기되는 분들이 조금은 응징력이 강하고 조금 더 결속력이 있는 부분은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로서는 패권을 추구한다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에서나 또는 다른 일에 있어서 그런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만들어내는 논리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아무튼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아니 그렇다면 그 뭐 대선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 삼철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비난이 많거든요. 이 말은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누가 만들어낸 거죠? 제 언론에서 기억으로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2012년 대선 즈음 해서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노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그 같은 맥락에서 삼철을 이야기를 했죠. 삼철은 이제 이호철, 저 양정철 세 사람이 철자 이름이 이제 다 따서 삼철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2년 대선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보고서를 많이 보고 계셨을 텐데 그때 실패하고 한 4, 5년 지나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게 이제 주요한 의제만을 보게 되지 않으실까. 아니 전해철 의원님 나오셨기 때문에 이게 안 여쭤볼 수는 없는데 삼철 그러잖아요. 사실. 삼태기도 아니고. 아니 근데 그 얘기는 무성한데 그 실체가 도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제가 삼철 프레임보다는요. 그 전에 제가 이제 많이 당하고 또 제가 설명하는 악의적 프레임 예를 드는 게 친노 패권입니다. 패권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어떤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서 사익을 추구하는 그게 이제 친노 패권, 친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그 프레임을 저는 이제 극복을 굉장히 하고 싶었고 왜냐하면 단순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정치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나 철학을 계승하겠다. 주장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그것을 친노 패권이다라고 이제 매도를 해버리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실제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 친노 패권 이후에 이제 나온 거의 프레임이 이거 프레임에서 벗어났는데 이제 그다음에 나온 삼철이 게 나온 이제 거예요? 삼철이었습니다. 삼철이 더 이제 악질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더 힘든 프레임 그래서 아니에요? 반론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삼철보다도 이제 친노 패권 사실 저는 그 당이 아니라도 잘 몰라요. 왜 친노 패권 저렇게들